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2030 세대 표심을 분석하는 뉴스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 2030 세대는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보다는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물건을 살 때도 품질과 가격을 깐깐하고 꼼꼼하게 비교하듯 투표권도 그렇게 행사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공약이 나왔으면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함께하는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불법 요소수 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덕유산 향적봉 일대에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9일 아침 3cm가량의 눈이 쌓였다고 전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북지역에선 예비도시로 선정된 고창군과 익산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8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명, 고창 5명, 익산 2명 등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에 감염된 가족 또는 지인과 접촉했거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교와 김제 육가공업체, 군산 지역의 술집 등에서 발생한 소규모 집단 감염은 잦아드는 추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선정을 위한 전북 지역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고창군과 익산시가 예비도시에 선정돼 최종 선택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읍시는 3번째 도전에 나섰고 군산시도 2번째로 문화도시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 모양읍성 내부 산책길입니다. 고창 군민들이 맨발로 걸으며 치유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올해 초 익산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고창 지역민들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집담회와 시민포럼,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체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며 최종 문화도시 선정 작업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역민들의 참여 의지가 매우 높고 그다음에 참여한 주민들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또 향유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시민 추진단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그것들이 정책화, 이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우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함께 예비 문화도시 공모에 도전하는 정읍 지역민들은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3번째 도전에 나선 정읍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문화공동 운영체제가 구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읍에 있는 모든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정읍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주도해서 시민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또 시민들 속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정읍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호남유일의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완주군. 완주군은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완주 문화공백 회복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보관입니다. 5년간 최대 국비 2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오는 18일 열리는 예비도시 선정 최종 보고회와 12월 21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문화도시 선정 최종 심사를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들 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덕유산 향적봉 일대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9일 아침 향적봉 일원에 3cm가량의 눈이 쌓였다고 전했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내년 4월까지 낮은 기온이 유지되는 만큼 방한복과 같은 안전장비를 철저히 갖춘 산행을 당부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요소수 품귀 사태 속에서 불법 요소수 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환경청은 다음 달까지 국세청, 경찰청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꾸려 요소수 제조업체와 중간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점 매석이나 불법 제조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업체 56곳을 적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도내 공장과 창고 등 363곳을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공장 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 32,800리터를 저장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 1,615리터를 취급한 업체 등을 적발했습니다. 네, 인구 감소 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북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이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제에서는 특히 청소년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언대에 오른 김승일 김제시 의원.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김제시에 촉구합니다. 지역 문화 사업이 김제시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육성과 지원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의 경우 지난해 문화예술 전용시설을 개관했고 원주시도 최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복합문화교육센터를 조성했다는 것.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 사례도 언급하며 김제시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지역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안정적인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김제시가 청소년과 청년의 문화적 역량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문화예술 분야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활동 공간 지원, 탐방 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청년 일자리로 이어진다면 지역 문화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은 높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는 다른 지자체 사례나 조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시내권 침수 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140여억 원을 투입한 우수 저류 시설이 제때 작동하지 않아 지난 8월 24일과 9월 1일 각각 하천 범람 위기와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인근이 빗물에 침수되는 등 한바탕 난리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이번에 침수된 이 구역은 위기 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가 총 공사비 35억 원을 투자해 진행한 하수암거 정비사업 구간이라 물질적 피해 대비 시민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달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김주택 의원의 5분 발언에 의해 부각됐다고 하는데요. 김주택 의원은 이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언을 통해 설치 후 단 한 번도 가동된 적 없는 요촌지구 우수 저류시설과 지난해 7월 착공된 중앙초 사거리부터 구산 사거리까지의 하수암거 정비 공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시 담당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보상 문제와 사유지의 무단으로 공사를 실시하는 등 설치 단계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던 요촌지구 우수 저류시설의 경우 지난 2015년 준공 이후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동맹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전국 원전 동맹은 정례회를 열고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지연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부회장에 연임된 권익현 부안군수는 원전 인근 314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지역 취업박람회가 9일부터 사흘 동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공동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39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사무직과 생산직 등 23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력서 작성법 상담과 증명사진 촬영과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남원의 춘향골배 16톤이 9일 대만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배는 신고 품종으로 오는 12일에 33톤이 추가로 대만에 수출됩니다. 앞서 남원시는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원황배와 황금배 32톤을 대만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만에 선적되는 춘향골배는 총 81톤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배 중에서도 지금 나오는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을 맛을 제공하는 농산물 중에 으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제 귀농체험학교에서 이달 12일까지 교육생 35명을 모집합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지역의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 자격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자세한 문의는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수색과 구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안 드론교육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안해경은 부안과 고창 지역 암초와 갯벌, 해안절벽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수색과 구조 능력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